네, 경북 경산의 주지연입니다. 정년 연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계시나요? 네. 정년 연장 65세 연장 연내 입법이 가능합니까? 지금 당내에서 여당에서 관련된 TF가 논의 중이어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입법 관련돼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을 지금 내기에는 조금 적정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걸쳐서 이 65세 연장을 했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고용 연장 노력 기간으로 정하고, 그리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선별 대상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을 뒀고, 그리고 2013년부터 2025년까지는 희망자 전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 이렇게 차등화를 두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노동계와 또 경영계 간의 어떤 입장 조율도 돼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업종별 상황들이 천차만별인데 이걸 일률적으로 입법으로 규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지점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할 때 정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년 폐지라든지 아니면 재고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트랙들을 가지고 일본과 같이 그런 선례를 가지고 논의를 함께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 일자리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건데, 이게 여러 통계에서 이미 청년 일자리가 감소됐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악이고 청년 일자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최저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2016년에 정년 연장을 60세로 의무화를 했을 때 청년 고용률이 16% 떨어졌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예요. 그리고 이 일자리가 대기업 관련해서는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고령층 임금 근로자 약 8만 명이 느는 반면에 청년층 임금 근로자는 약 11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 그래도 기업이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지점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이렇게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그런 절차들 없이 연내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에 이 부담들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 이 지점을 잘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환경부 장관님. 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1% 설정을 했더라고요. 감축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53%에서 61%. 네. 네. 목표가 가감한데, 이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만 가감하게 세울 게 아니라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산업별로 산업 부분의 탄소 중립 이런 상용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걸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기재부, 기후부가 함께 한국의 산업의 현실들을 고려해서 다른 감축 지금 보면 산업 부분 탄소 중립 완화했습니다. 핵심 기술 중에 2030년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 7개밖에 없다. 그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철강업계 관련해 가지고 수소환원 제철을 이렇게 꼽고 있는데, 수소환원 제철 기술 역시도 상용화 시점이 2037년 아닙니까? 근데 2035년에 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이거보다 목표 시점은 2년이 앞당겨져 있는데, 이 37년에 상용화가 되면 이 철강업계가 감당해야 될 몫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기술적 제한 없이, 죄송합니다. 기술적 제한 없이 목표만 상향할 경우에 결국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그런 상황도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철강 분야의 수소환원 제철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긴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37년에 사업화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번에 탄소 감축 수단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부 산하의 우리 국책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했던데 지난 2월에요. 주요 다배출 업종별 탄소 중립 추진 현황 애로 사항에 보면 그 조사 결과는 다 보셨습니까? 업종별로 어떤 애로 사항들이 있는지 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네, 대체로 다 점검했습니다. 대체로 다 점검했다고 하기에는 목표치가 꽤나 높은데 저는 이 목표치가 높고 안 높고를 떠나가지고 이거를 실현하게 하려면 지금 기후대응 기금이 기재부에서 이제 기후에너지부로 관리가 전환되지 않습니까? 네, 내년 1월부터 저는 기후대응 기금을 진짜 사실 가감하게 그 기금 예산을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단순히 기업 지원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기술 상용화를 할 수 있게끔 가감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후에너지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특히 지난 3년간 산업 부분의 탈탄소화에 대한 여러 가지 R&D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 네. 이 산업 부분에 잘 챙겨주시고요. 탈탄소를 그리고 위한, 장관님 R&D를 집중 지원해서 12차 실력을 정기본 높이겠습니다. 수립을 조기에 추진한다고 대통령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11차 정기본에 있는 신규 원전 2기와 SMR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묻는 거. 전기본은 2년 단위로 작성이 되고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또 NDC 계획이 확정된 만큼 NDC 계획 취지에 맞게 12차 전기본을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없이도 원전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네, 원전 없는 에너지 믹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탈탄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또 원전을 안전을 전제로 해서 원전을 주요 전력원의 에너지 믹스로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안위에서도 나오셨죠. 고리 2호기 연장 논의 재개가 예정대로 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13일로 하는 걸로. 이번 13일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장 결정을 해도 7년 남짓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빠르게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부 장관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지금 준비하고 있죠, 회의. 네. 거기에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서 빠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가 하는 건 그럼 누가 합니까? 과기부하고 기재부일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이 SMR은 빠집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빨리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SMR도 중요시 저희가 좀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안건에 지정을 하셔야죠. 지금 AI 3대 강국을 논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매우 중요한데 원전도 조금 불투명해. 그런데 SMR조차도 이거를 첨단 전략 산업 지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부총리님.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니, 중요하게 그 안에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게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환경부 장관님. 네, 온실가스 이 감축하는 게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협의가 다 있어야 되고 최소한 중국이 제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네, 탄소 배출을 30%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 지구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몇 %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까? 중국은 2030년까지 최대 피크로 해서 2060년을 탄소 중립으로 자, 중국은 하고 감축 목표를 7에서 10% 잡았습니다. 저 그거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관께서도 우리가 이만큼 실천하는 만큼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십시오. 당연히 중국에도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 혹시 계시나요? 차관님 계시나요? 네,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기조실장입니까? 민노총이 심야 시간 새벽 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가 국토부 주관이죠. 네. 제가 지난번 고용노동부 장관께는 여쭤보니 심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저희도 다양한 논의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노동자들이
정작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야간 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선택지가 없으면 또 다른 야간 근로하는 거를 일자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맞벌이 하는 부부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단순히 이걸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노동자들한테 새벽 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휴식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그런 안전 조치를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국가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의 어떤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다양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고 뭐 이렇게 인프라 확충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산업단지 포화에 따른 추가 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네. 이건 장관님 소관 아닙니까? 지정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정은 국토부에서 하고요. 운영은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부. 그리고 공모도 그 산업부 산하의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관리공단. 네. 아, 예, 그건 저희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보지 선정을 보니까 선정 결과가 연간에 한 곳 아니면 두 곳이에요.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올해까지 보면 한 개 후보지만 선정을 해왔거나 2025년 올해도 한 개 후보지만 선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한 개밖에 안 되느냐 물어보니 이게 예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 장관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전 국민 15만 원 이거 나눠줄 게 아니라, 아니 기업 유치해서 지역 정부가 산단 조성해서 지역 정주 여건도 늘리고, 지역 정주 여건의 핵심은 일자리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산단 조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전국에 한 곳만 선정한다는 게, 그것도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정말 안 맞고요. 그리고 산단 조성하는데 대부분 이 시간들을 최근에 소요된 기간들을 보니까 8년에서 되게 10년, 뭐 규모가 큰 거는 한 뭐 10몇 년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지자체도 있을 텐데 추가 산단을 요청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 이게 한 곳이 뭡니까? 최소 두 곳은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건 관계부처와 협의해가지고 수요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지금 진행 중인 거는 또 어떤 한 곳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수요를 한번 네. 봐서 한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내일이 노업일의 날입니다, 장관님. 차관님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농업 농촌의 현실이 너무 그 여력이 막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사실 농업인들 뵐 때마다 얼굴을 사실 못 들겠는데, 그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2개년 사업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에 12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영호남 할 것 없이 여러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개년 사업에는 예산이 반영돼서 잘 가다가 2개년 사업에는 기재부 뭐 소통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지금 전국에서 난리예요. 이거 아니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은 살리셔야죠. 아니 이게 계속 사업인데. 예, 의원님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이산 평선 단계에서 못 삭감이 챙겼고요. 돼서 지금 예, 정보 본예산에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차관님. 그 용어상으로는 저희들이 그 잘 편성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정말 이거 다른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농업인들 실망시킬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질 비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매번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오는데, 이게 그 국비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 지방비랑 이런 게 다 붙이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추경 때 무슨 진짜 쌈짓돈 지어두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충분히 소통을 해서 본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밝혀두고 기재부에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바하고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3 국립공원 얘기 좀 할게요. 이게 2023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 국립공원이 조성이 되면 5년간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가맹 예산이 국회에서 이렇게 단독 처리되면서 이게 공원 시설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들어가야 될 기반 시설들이 미흡해요. 예를 들면 뭐 관리소, 야영장, 생태 탐방원, 뭐 주차장 이런 기본 시설들이 지금 정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 이 803 국립공원 대구 경북 뭐 뿐만이 아니라 이게 국립공원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이 우리 탐방객들이 찾는 그런 장소로 통계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 시설이 너무 안 닦여져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 이 시설 마련이 무조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탐방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생태 탐방원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보니까 속리산 그리고 후내년에 태안해안, 월출산 이런 게 준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걸 건립하기 위한 예산 소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보십시오, 우리. 예, 지금 미조성된 것이 한 10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사전 협의 등을 좀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 대지급금 관련해 가지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세 체납 절차로 환수를 신속하게 하는 조치인데 이게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이걸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부에서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거를 주관하고 지금 예산에 그게 담겨지지 않아서 시스템이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대지급금 환수라는 거는 이게 지금 누적 회수율이 2.27%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국비로 국민 혈세로 기업이 대신해서 돈을 갚아준 거 아닙니까? 인거를 변제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회수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국세 체납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예산도 논의하셔가지고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